40대에는 청구서가 와요. 무엇에 대한 청구서가 오냐? 지난 20년에 대한 청구서가 와요. 김미경 선생님이 40을 두 번째 20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20년이면 우리가 성인이 되잖아요. 20년 전, 태어난 지 20년 지나면 그 이거 곱하기 2 했잖아요. 성인을 20년 살면은 성인인데 성인을 2바퀴 살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청구서가 이게 두 번째 청구서고 첫 번째 청구서는 20살 때 왔던 것 같아요. 한 20년마다 청구서가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이제 지난 학창시절 동안 청구서가 한 번 왔었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는지 뭘 시도했는지. 근데 40 되니까 완전히 또 다른 청구서가 와요. 몸을 방치했으면은 몸에 대한 청구서가 옵니다. 제가 뭐 경제라고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를 방치했으면 통장에서 청구서가 오고요. 또 뭐 있어요? 직장 대충 다니면 내 일에 대해서 뭐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40쯤 되면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또 나가서 자기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직장을 계속 가면서 이제 임원을 도전하는 친구 나와서 이제 자기 사업체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대기업에 있었으면 조금 더 다른 회사의 뭐 대표로 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커리어를 방치했으면은 일에서 청구서가 오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관계를 방치했다면은 관계라는 게 꼭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관계, 사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커리어에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계에 대한 청구서들이 오기 시작하고 다섯 번째 그런 것 같아요. 꿈을 방치했으면은 이 후회라는 걸로 청구서가 옵니다. 우리가 막 이제 40 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나이가 이제 40인데 옛날 스타일, 옛날 지식 가지고 아니면 옛날 어떤 방식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막 우기고 있네. 그걸 되게 많이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지금 내가 그러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것도 되게 느끼게 되고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그냥 살 때 몰랐는데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좀 다른 걸 느끼게 돼요. 새로운 시장을 되게 깨닫게 되거든요. 새로운 시각이나 40이 넘어가면은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잠깐 뭐 딴 얘기 하자면은 40이 넘으니까 왜 그럴까. 40이 넘으면 트렌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트렌디한 시장의 타겟이 우리가 아니야. 삶의 최전선에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자체가 타겟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트렌드의 타겟이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되게 세상이 나를 위한 설명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40 넘어가니까 없어져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타겟이 아니니까. 근데 애가 있잖아요. 그 애가 크면 그 애가 점점 이 시장의 중심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크죠. 자녀 친구들을 데리고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때 배우는 거. 아니면 그들이 보고 싶은 걸 볼 때 배우는 거. 그 자녀와 자녀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배우는 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걸 같이 함으로써 배우는 게 너무 크고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주요 타겟이 아닌 이 40대들이 여전히 이 최전선에서 근데 최전선에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패턴을 경험했잖아요. 첫 번째 앞에 20년. 20년의 청구서가 20살 때 오는구나. 지금 사는 삶이 미래의 청구서로 온다는 거를 부모로부터 배우건 아니면 뭐 형님으로부터 배우건 그냥 살면 안 된다.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미래가 그냥 떵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만드는 거다. 그거를 어릴 때 알던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1라운드를 다르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1라운드는 너무 태어난 곳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부모 탓도 하고 세상 탓도 하고 나라 탓도 하면서 이제 1라운드의 청구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라운드가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이제 40이니까. 이 청구서가 오면서 몸에서 아픈 데가 생기고 밤새면 일주일 내내 영향이 오고 술, 담배를 이제 내가 뭔가 하려고 끊는 게 아니라 건강 이상이 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온다니까요. 배가 나오고 깊은 잠을 못 자고 부모님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지? 깊은 잠을 못 자요.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그럼 더 자면 괜찮을까 하고 억지로 눈 감고 누워있어도 잠도 안 오고 머리 빠지고 경제적으로는 투자 배운다고 막 헛짓거리 하는 것처럼 느끼던 애들이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내 계좌는 여전히 30살 때의 계좌인데 집에서는 돈 때문에 아우성이고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죠. 자녀
학자금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 거주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양가 부모님까지 이전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40 넘어가면 청구서로 다가오게 됩니다. 커리어에서는 20살 때 겪었던 일을 또 겪어요. 뭐냐면은 20살 때 제가 되게 이질감을 느꼈던 게 같이 공차고 장난치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했던 친구가 서울대 연고대 가버린단 말이에요. 인연이 끊어집니다. 이제 다른 삶으로 날아가 버렸어. 커리어에서 나는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디 대기업 임원을 갔다는 애들이 생겨요. 친구였는데. 아니면은 창업하였다고 헛짓거리 하는 줄 알았는데 20대 때 막 헛짓거리 하는 줄 알았는데 엑시트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1라운드 때 청구서랑은 되게 더 차원이 다른.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요. 망했다는 거. 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망한 줄 알았는데 엄청 잘 됐다는 것도 들리고. 야, 친구들 이름으로 책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뭐 스키장 간 거 올리고 싸이월드에 맛집 올리고 이런 걸로 뭘 어쩌니 저쩌니 처음 취업해가지고 그때 폭스바겐 산 게 막 자랑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요. 근데 이게 40대 되니까 유명한 잡지에서 인터뷰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자기의 뭐 이직해서 한 거대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1라운드 때 겪었던 1라운드 때는 이게 학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없었고 이거 없었어요. 이것도 없죠. 다 어차피 한 반에서 자라는데. 이것도 그냥 뱉는 대로 됐고. 그러니까 1라운드 때는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 나머지는 다 사실은 그 집안 문제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내 노력보다 어떤 집안의 그런 것도 크니까. 1라운드 때는 이거 없던 청구서 항목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보면 3라운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60부터 80, 60 가면은 지금 40부터 하는 3라운드. 1라운드가 태어나서 19살까지였고 2라운드가 20살부터 39까지였고 이 20년이잖아요. 그러면 40살부터 3라운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야, 3라운드 청구서에는 여기 항목이 더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1라운드에는 좀 다른 청구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 문제. 나는 20살, 21살, 22살이 됐는데 아직도 연애를 못했고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없죠. 지금 없는데. 여튼. 커리어에서 이상한 감정을 겪는 그 청구서가 옵니다. 관계도 달라지죠. 야, 삼소 먹는 게 최고지. 삼겹살에 소주 먹고 하는 게 최고지. 저 새끼가 변했다 막 이러는데 그 친구가 잘 나갔다 그래서 다른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사람이 달라진 거야. 예, 관계. 우리가 하던 게임만 달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릴 때 누구는 리니지하고 누구는 디아블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둘 다 하는 애도 있지만 리니지 하는 애랑 디아블로 하는 애랑 할 말이 없다니까. 게임만 달라도 할 말이 없어요. 보는 드라마만 달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 21세기 대군 부인 보는 사람이랑 사냥개들 보는 사람이랑 둘이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달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는 세상이 다르면 할 말이 있을까? 나머지에서 다르면은 관계가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랑 삼 써먹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관계도 또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공감되게 할 얘기가 없으면은 과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과거도 하루 이틀이지 한 40까지 과거 얘기 하잖아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3년짜리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왔어. 함께 했던 시간보다 차이가 난 시간이 이제는 더 커요. 문제 자체가 달라요. 청구서 항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20대 때는 그럴 수 있죠. 20대 때는 막 객기 어린 표정 짓고 막 병신 표정 짓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술 먹고 아니면 뭐 바다 가서 그런 게 야, 뭐 낭만이다. 근데 그거를 40 먹고 해봐요. 40 먹고 막 소리 지르고 표정 이상하게 짓고 다니고 그 40 먹고 한다고 해봐요. 그거는 우정 과시가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혐오를 넘어서 좀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라운드의 법칙이 또 다른 거야. 마지막으로 이거 꿈은 어때요? 이게 20살 때 꿈이었던 것이 지금은 어떤 사람은 이게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 꿈이랑 목표랑 다르죠. 꿈이랑 목표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게 일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정. 계획. 20살 때 꿈이었던 것이 어떤 사람 목표가 돼 있고 일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현실이 돼 있는 사람. 현실. 일. 그냥. 꿈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2라운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청구서가 또 달라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꿈에서 머물러 있겠지만 지금 이게 목표가 된 사람은 이거보다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일정이 돼 있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 그 다음 꿈을 꾸고 있는 거고 그게 아예 현실, 일상 이런 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의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더 난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게 40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흔이 되니까 야, 우리가 이제 학습이 됐잖아요. 첫 번째 때는 살면서 이런 친구들이랑 격차가 벌어지고 떠나보내고 하는 것이 20살 때 애들 다 떠나보내잖아요. 20살 이전 관계가 한번 정리되잖아요. 근데 40에는 40살 이전의 것들이 그냥 그 결과로 그냥 또 정리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두 번 패턴을 경험했잖아요. 패턴이에요? 패턴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야.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앞에 두 번의 라운드에서 그랬듯이 이번 라운드에도 역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앞에 1라운드에서 맨바닥에서 시작한 친구가 서울대 가는 친구들 나와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만 나오잖아요. 20살부터 40까지 2라운드에서도 맨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 돈 엄청 번 사람들 나와요.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치면서 그 사이에 카카오 스토리도 잠깐 있었죠. 거기에 올라오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었어. 와, 얘가 이렇게 됐다고? 야, 이 선배가 이렇게 됐다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나도 저렇게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1라운드 때 그 전 라운드 얘기를 야, 제가 나랑 같이 삼겹살 굽던 애인데 제가 나랑 같이 편의점에서 새우깡에 소주 까던 애인데 그 얘기를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매 라운드보다 탈출하는 사람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 탈출한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묶여있는 것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3라운드가 시작되죠. 다음 20년에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40대고부터. 이거 패턴을 두 번 경험하니까, 40부터는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60대 되면은 이 3라운드에 대한 청구서를 당연히 받을 것이고, 청구서의 항목도 더 늘어날 것 같아. 지금에는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없어지는 패턴들도, 왜냐면 그 어떤 이성 문제 이런 거는 없애버렸잖아요.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항목들도 나올 거고. 60부터 시작하는 4라운드에도 아마 80살 때도 청구서를 받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번엔 안 그러겠지 하는 거는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이번엔 안 그러겠지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쭉 정리하다가 지금 생각한 게 60 넘은 분들 있잖아요. 60 넘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번 라운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좀 많이 물어보고 있고 어떤 분이라면 내가 지금 꿈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일정이 되거나 일상이 된 그런 분들한테 60대에 오는 청구서 미리 물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달라. 나도 안 다르구나. 이런 거 진짜 많이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좀 준비를 해야겠죠. 60부터 시작하는 4라운드를 몸, 경제, 커리어, 관계, 꿈 측면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탄탄하게 준비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렇게 신발끈을 좀 단단하게 메어야 하는 이제 출발점이 아닌가. 지금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때 받는 청구서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어떤 청구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40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가서 불행하고 뻘쭘하고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자리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안 가서 괜히 관심도 없어요. 혼자서 가서 불행한 2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딴 거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아니 내가 만약에 좋아하면 몰라요. 좋아하면 모르겠는데 억지로 들이밀어가지고 붙어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나를 최우선으로 찾는 곳, 내가 필요한 곳, 그런 데에 얼른 가야 돼요. 뻘쭘하고 어색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 2번째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은 나 누구 알아? 소개해줄게.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소개를 받으면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의뢰소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갑의 소개가 있고 을의 소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리다면 세상 사람을 갑, 을로 나누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는 걸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여튼 을의 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저를 위해서 은행 지점장을 소개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지점장은 저에게 대출 승인이 나건 안 나건, 대출을 여기서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저한테 굉장히 이재용 회장만큼의 대접은 안 해줘도요, 홀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막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의뢰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엄청 포텐이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을인 줄 알아요. 옛날에는 뭐라 생각했냐면, 소개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개하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진정성. 그러니까 이 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소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둘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을이고 이렇게 갑인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대충 한번 만나봐 이랬어도 이 두 개가 갑을이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저를 만났을 때 이만큼은 아니어도 그거 홀대하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갑을이 반대인 경우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도 그냥 남보다도 못해. 그냥 차라리 남보다도 못해. 그래서 뭐냐면 이 의뢰 소개를 받을 바에는요, 그냥 생판 모르는 남이 낫다는 거예요. 내 주변엔 다 을밖에 없는데 그럼 뭐예요? 그냥 혼자 갖다 들이박는 게 더 나아요. 심지어 의뢰 소개로 만나잖아요. 원래 밖에서 해결할 것보다 더 구려요. 내가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어. 근데 안 좋은 결과를 그 관계 때문에, 왜 이 사람이 딴 데서 을이지 나랑은 또 가까운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되게 구린데도 그냥 수용해야 될 수도 있어. 왜? 이 사람이 소개해준 수고가 있잖아. 그래서 애초에 이 의뢰 소개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가면 자리가 이상해. 소개받아서 왔는데 이상하다니까. 3번. 자, 인정받는 부분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주변 사람들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그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인정하느냐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냉소적인 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다 냉소적이야. 그러면 나도 냉소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방향을 인정해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성실한 것을 인정해주는 조직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돈 많이 쓰는 거 인정해주는 무리 안에서는 나도 그렇게 돼요. 부동산 지식이 높은 걸 인정해주는 무리 안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지식이 올라가게 돼요. 믿음 좋은 거 인정해주는 사람 사이에서는 다 그렇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인정받느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구성하는가. 인간관계 중에. 그게 그냥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방향이랑 안 맞는 부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끊어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 막 쌓아놓으면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고? 쉽지 않죠.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4번째.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내가 이제 25 넘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25까지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난 그냥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아요. 아이가 걷는데 우리가 그냥 걷기만 해도 박수를 쳐줘. 똥만 싸도 박수를 쳐준단 말이에요. 좀 커가지고는 스스로 똥 닦았다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해도 과일 깎아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는 나 취업 못한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보호해주고 정책 나오고 부모님도 걱정해주고 25살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회든 가족이든 뭐 주변의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취급을 해줘요. 세상에 어떤 시험 중에 그 시험 본다고 막 교통 통제하고 이런 거 없어요. 수능 시험이 그렇죠. 수능 시험 막 교통 통제하고 온 나라가 난리 나잖아요. 인생에 중요한 걸로 쳐도 더 어려운 시험 많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수능 시험 본다 그러면 그냥 온 세상이 난리야. 왜? 우리는 25 전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삶의 이 나라의 주인공이니까, 미래니까. 근데 25살이 넘잖아요. 그 여러분들 현재예요. 나라의 현재. 한 40 넘으면 진짜 현재죠. 40부터는 솔직히 과거인 것 같아. 과거.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나이가 25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정신연령을 25 이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찡찡거리는 거야. 왜? 25살 이하니까 정신연령이. 저희 애 이름이 호야예요. 호야가 정말 배고픈데 간식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찡찡거리다가 왜 안 줘? 이러면서 운단 말이에요. 계속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정신연령이 아직 어려서 그래. 그냥 가서 내가 꺼내 먹어도 되는 거고 내가 나가서 사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는 생각이죠. 25 넘어서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바빠서 연락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연락 안 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울면서 애기처럼 하지 않더라도 말투나 이런 데서 그게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인생 퀄리티가 가만히 나 혼자 살면 인생 퀄리티 100인데 마이너스 10짜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내 인생이 빵점짜리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25세 이상.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빨리 끊어냈어야 돼. 그냥 끊어내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끊어내면 오히려 더 좋아져. 얼른 끊어내야 돼. 4번, 5번.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를 그래도 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인생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자, 5번째. 억지로 불행한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억지로 불행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평안 상태가 있으면 혼란을 만들고 불행하게 자기가 가요. 슬픈 자신을 좋아해요. 불안을 전염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그냥 한두 번이지. 그쵸?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밑 빠진 독이에요. 위로 중독. 위로 중독이야.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길게 말 안 할게요. 이거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만나보세요.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다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세요. 도움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 25 넘었는데 30, 40 됐는데 도움 당연히 여기는 사람 계속 만나세요. 억지로 불행한 사람, 위로 중독인 사람 계속 만나세요. 가서 뻘쭘한 곳 계속 가고 의뢰 소개를 계속 받고 주변 사람한테 내가 키우기 싫은 부분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계속 만나세요. 계속 만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게 조회수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한 30, 40 되면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억지로 불행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주변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들을 두세요. 세상에 사람이 진짜 많아요. 고등학교 때 알았던 사람, 아니면 중학교 때 알았던 사람, 초등학교 때 알았던 사람, 지금까지 만난 사람 있나요? 대학교 때 알았던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도 어차피 지나면 다 없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면 계속 어차피 없어질 건데 왜 그 중요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로 채워놓냐고. 그냥 행복할 줄 아는 사람 만나세요. 나를 인정해주고 도움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이거는 뭐 좀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는 거지만 가서 행복한 곳을 가고, 같은 시간이면.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에 곁들여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비즈니스 PT라고 유튜브 기반으로 돈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만 명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클래스 101도 있고요. MKYU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오프라인도 했었죠. 아크에듀라고.
요거는 학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원업을 등록해가지고 학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피트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가지고 10만 명 정도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너는 누군데 이렇게 유튜브를 가르치냐, 유튜브 가르치는 강의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만들어서 키웠던 채널이고요. 애드센스 수익으로 20억 원을 기록을 했죠. 애드센스 수익으로 20억 정도를 올리고 매각을 했어요. 요건 그 매각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죠. 그리고 제가 강의를 판다 그러니까 요런 댓글도 달렸어요.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수강생을 배출해내는 다단계 사업 시스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안녕하세요. 자랑처럼 보일까봐 얘기를 안 하려다가 제가 콘텐츠 마케팅 강의를 하는데 한국경제TV 보도본부 PD 출신에 SBS 미디어넷 사업팀 PD 출신, 그리고 단국대 방송영상학 전공을 한 사람이 유튜브를 180만에 매각하고 육성 채널 구독자 합계가 250만 이상, 그리고 유튜브 관련 사스 서비스까지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자격이 있나요? 포브스 코리아 선정 파워 유튜버로 표지 모델도 하고, 저는 제 기록에 대해서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 서비스가 궁금하시면 이런 영상 보세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구독자 합계가 250만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저희가 키웠던 채널입니다. 요거는 구독자가 4.7만이었고요. 수익이 요 정도 됐었죠. 그 다음 것도 수익을 보시면은 구독자 6.2만에 1,697만원, 그 다음 구독자 9.8만에 716만원, 그 다음 보시면은 구독자 14.9만에 2,800만원, 구독자 56만에 1억 4천만원, 구독자 40.7만에 1억 700만원. 예, 이렇게 되죠. 이거 말고도 지금도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 101이랑 MKYU, 그 다음에 아크에듀 학원, 이런 곳에서 이 세 군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하면 저처럼 할 수 있는지. 근데 유튜브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99%의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성하는 강아지 브이로그라는 주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실제 조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회수 11회, 조회수 없음, 조회수 없음, 조회수 34회, 조회수 6회, 10회, 13회, 168회. 어때요? 168회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10회, 21회, 51회, 29회, 100회, 48회, 조회수 없음, 41회, 75회, 76회, 조회수 없음, 163회, 13회, 118회, 13회, 50회. 이런 거 디자인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네, 주제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예, 강아지 브이로그로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 볼게요. 50회, 조회수 없음, 332회, 125회, 5회, 1.2천회. 이거 진짜 잘한 거죠. 95회, 95회, 99회, 520회, 179회, 370회, 258회, 161회, 1만 회! 근데 이미 큰 채널이에요. 그죠? 243회, 425회, 6회, 14회, 164회, 92회, 37회, 4.3만 회! 64만 채널. 250회, 1000회, 264회, 40회. 자, 5일 전까지 왔습니다. 104회. 이거 뭐예요? 4.9만회? 31만 채널.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널인데 큰 채널 엄청 많죠? 5.6만회? 이것도 1만 넘는 채널. 845회, 487회, 110회, 532회, 65회, 9회, 432회, 2.7천회. 이쁜 사람이 해야 잘 된다고요? 180회, 159회, 145회, 62회, 56만 회? 원사 한솔님 있네요. 네. 7천회. 이거 잘했네요. 구독자가 얼마인가? 구독자 4만 명대예요. 800회. 더 안 볼게요. 더 봐봤자 여러분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가요? 그냥 시작하잖아요. 99% 사람들이
예, 99%입니다. 99% 사람이 1000뷰 이하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다 여기에 들어와요. 증거를 봤잖아요. 다른 분야는 어떨까요?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런데 요거랑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쇼츠는 좀 달라요. 쇼츠는 구독자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뿌려주는 뭐라 그럴까요? 할당량이 더 커요. 알고리즘상에. 근데 우리가 요거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자, 쇼츠로 여러분들 얼만큼 벌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쇼츠로 몇 뷰예요? 이게 조회수가 352만 뷰입니다. 수익 얼마인가요? 68만 원입니다. 자, 68만 원만 보면 커 보이지만 여러분들 352만 뷰를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츠에서는 99%의 사람이 여기도 5,000뷰 미만입니다. 더 좋은데 쇼츠는 내가 1000뷰 넘어가는데 5000뷰 미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최대 값이에요? 아니요. 평균 값이요. 평균적으로 이만큼씩 뽑을 수 있느냐? 그냥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얼만큼 한다고요? 쇼츠 5000뷰 언더로 평균 값이 수렴한다. 미드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올렸을 때는 1000뷰 언더로 수렴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99% 사람들 그냥 시작하면 달성하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간을 들여라 만 하는 경우 그대로입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99% 사람이 그냥 시작하는 경우 99% 사람이 달성되는 거예요. 1%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경우,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 조회수가 어떻게 되느냐? 특별한 1%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90% 사람은요, 이 교육을 받게 되면 1000뷰에서 10,000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도 평균 값이에요. 그냥 시작하면 1000뷰 언더를 기록하고 교육을 받으면 10배가 늘어요. 근데 뭐예요? 1000뷰에서 10,000뷰 이거를 기록하게 된단 말이에요. AI로 하면 다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AI 돈 갖다 바치고 아무리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달성되는 수치는 1000뷰에서 10,000뷰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어요. 많이 가르쳐 봤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유튜브 강의를 모든 것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90%에 해당한다면 1000뷰에서 10,000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구간이 내가 평균값이 뚫린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유튜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서 이거 수업 들어야 돼. 근데 얘는 좀 특별해요. 얘가 어떻게 특별한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이거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모든 강의가 쓸모없는 강의가 돼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만드는 것은 몇 %가 달성이 돼요? 90%가 달성이 돼요. 1000뷰 언더를 만들던 사람을 여기까지 키우는 거는 몇 %가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90%가 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조회수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90%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90% 사람이 10%의 10만 구독 조회수 수익,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여기 보면 1억 4천, 2천만 원, 700만 원, 1,600만 원, 3,3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이게 뭐냐면 조회수 수익이에요. 구독자 증가로 인한 광고 유치, 그 다음에 조회수 수익으로 인한 애드센스 이런 것들을 이 10%를 위한 강의를 했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너무 작아. 이 사람들만 받으려면은 강의가 굉장히 비싸져야 돼요. 왜? 이거를 조사했던 거는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 타겟으로 활동하는 유튜버 중에 구독자 2만 이상 크리에이터, 구독자 2만이요. 2만 이상 크리에이터 중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는 크리에이터 숫자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2만 명이 전부 다 들어야 시장 다 먹은 거예요. 시장이 너무 적어. 그럼 이 90% 사람을 위한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결과 나왔나요?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구독자 3,000명인데 1,598만원, 구독자 3명인데 125만원, 구독자 2,000명에 25만원, 32명에 10만원, 230명에 11만원, 5,000명 600만원, 43명 160만원, 구독자 16만 명인데 61만원. 어때요? 구독자랑 관계가 있나요? 아니에요. 구독자 0명인데 300만원, 구독자 1명인데 7만원, 구독자 3명인데 125만원, 구독자 4명에 28만원, 5명에 260만원, 구독자 5명에 4만원, 6명에 18만원, 구독자 7명에 10만원, 8명에 125만원, 그죠? 13명에 385만원, 13명 19만원, 5명 50만원, 15명 27만원, 17명 2만원, 23명 1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구간에서 누적입니다. 교육기간 누적 2,000명 2억 5천이네. 2억 5천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계속 2,000명인데 2억 5천, 16,300명 17억 5천, 4만 명 6억 3,000명 3천만원, 900명에 1,500, 1,000명에 1,200만원, 4,000명에 3,200만원, 2,000명에 1,430만원, 245명에 450만원, 13명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49명에 480만원, 5,600만원에 2억 5천, 2,500명에 1,800만원, 8,000명에 그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거 30대 여성분, 30대 남성분, 30대 남성분, 20대 남성,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4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0명에 1,800, 9,500, 9,000명에 6천만원, 8,700에 5,700만원 쭉 있어요. 20대 남성들 한번 볼까요? 20대 남성 보면 4억 9천짜리 3만 명인데 13,000명인데 4억 9천, 5,000명에 2억 5천, 16만 명에 요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육기간 내에 달성이 사실 쉽지 않아요. 4,000명에 7,800, 그렇죠? 27,000에 그러니까 밖에서 키우고 들어오신 분들이 성과를 내지만 사실상 그냥 여기서 큰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큰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조회수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건 가능은 해요. 근데 누구예요? 상위 10%. 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90%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진짜 나쁜 사람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90%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해. 이 10%들은요, 또라이예요, 또라이. 자기 혐오가 있어요. 약간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걸 보고, 이거는 재미가 없네.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아. 자기가 만든 것을 객관적으로 이게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애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뿌시고 이 눈을 갖는 게 어려워요. 내가 만든 거지만 너무 재미가 없다. 이것은 내가 더 배워야 된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90%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붙여가지고 이 90%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조회수 수익으로는 돈을 벌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58만 채널, 여러분들이 이 채널 보고 계시죠? 이 채널 수익은 얼마일까요? 이 채널 수익입니다. 얼마인가요? 영상을 안 올려서 좀 띄엄띄엄 합니다만 5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월간 340만 뷰예요. 월간 340만 뷰라는 건 이거 4주로 나누면 28일이잖아요. 한 주에 85만 뷰씩 뽑는다는 거예요. 한 주에 85만 뷰씩 뽑는데도 얼마예요? 500만 원. 겨우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회원분들 수익이랑 비교해보면은 이거 어때요? 제가 이 채널로 버는 요 조회수 수익이 회원분들이 뭐 한 500명, 600명 채널 가지고 만드는 수익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500만 원으로는 인건비도 간당간당해요. 지금 이거 앞에 있는 채널 운영해가지고 앞에 있는 PD님 월급 주기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90%라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저희가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가 총 40주 커리큘럼이에요. 기본 과제만 수행했을 때 지금 그 주차에 있는 사람들의 달성이에요. 어떤가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과제만 수행하더라도 90%의 수익을 달성한 사람, 그러니까 35주차 이상 수행한 사람의 85%가 수익화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5%는 뭐냐? 여러분들이 월간 50만 원 이하 제외, 50만 원 이하
매출 나오는 거는 제외한다고 해도 85%가 달성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뺐다는 얘기예요. 빼고 8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90%랑 거의 비슷해지죠? 이게 뭐냐면 그 전에는 안 되는 게 이거 안 되는 거를 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조회수 수준에 대해서 확 알려줘야 돼. 언제쯤 이걸 알 수 있느냐? 내가 90%인지 10%인지 저희 비즈니스 PT 2달 다니면 알 수 있어요. 2달이면 8주잖아요. 8주에서 9주. 요거 딱 다녀보면은 빠바바방 배우고 이건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90%인지 아닌지. 90% 아닌 분들, 이 10%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수억을 벌게 됩니다. 이 10%가. 그리고 90%는 평균 값을 벌게 돼요. 그럼 이거 얼만큼이냐? 보면요. 최대값은 34억 6천만 원이고요. 평균값은 2,144만 원입니다. 근데 뭐예요? 1등 34억 6천만 원이 포함된 값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했냐면 중앙값을 따져봤어요. 1등부터 줄을 세울 경우 가운데 있는 만약에 100명이라면 50등에 있는 친구의 성취도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81만 원을 달성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281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은 정확합니다. 중앙값이 그 정도니까. 근데 이걸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모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281만 원을 통과해요. 자, 여기를 안 가고 갑자기 1,000만 원으로 가는 방법은 없단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튜브 수익이랑 너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81만 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게 얼마냐면 월 1,000만 원이에요. 순수익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세법을 모르는 얘기죠. 왜? 순이익은 여러분이 번 해에 다음 해에 나오고 여러분들의 비용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순수익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그랬을 때 영업이익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을 1,000만 원 남기는 사람, 이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되고 싶지 않아. 이게 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0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각 조건이 20가지 조건이 내가 하나 전부 다 영업이익 1,000만 원짜리가 달성이 됐을 때 그 결과로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바게트 알아요? 옛날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 이런 통나무로 만들어진 여기 이렇게 철로 이렇게 된 거. 이거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릭률이라는 게 있어요. 썸네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클릭률이 높이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물을 아무리 부어봐라. 다 일로 줄줄 새지. 여러분들의 그 통나무 테두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가장 낮은 능력치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20가지 정도. 아, 나는 똑똑한데 왜 안 되지? 그 20가지를 딱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크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20가지를 달성을 해야 목표가 도달되는 거지 목표를 수없이 적는다 그래서 절대로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문제가 진짜 크다고요. 이 20가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안 하잖아요. 아직 오전이래 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빨간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과제 수행 상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전체 상황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 예를 들면 특정 센터장은 전체 그 센터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트레이너는 데리고 있는 회원들의 현재 과제 수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원끝이라는 것을 84% 완료했고 이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D1 하루가 남은 상태에서 이분이 실행한다는 것을 트레이너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과제 수행이고 이 20가지는 뭘 통해서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트레이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과제 수행이잖아요. 요것만 한다 그래도 19가지가 낫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이게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한 가지가 이 20가지 나머지 19가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과제만 하시면. 과제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1주차 문제를 저희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뭐 유튜브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가죠. 골프 퍼팅기를 판매하는 채널은 600만 원 벌고 싶다. 퍼팅기 연습 가격은 10만 원이다. 그랬을 때 한 달에 몇 개 판매해야지 600만 원 될까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할까요? 이 모든 이거를 이런 기본 개념부터 이거 봐요.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꾸준히만 해 나간다면 저게 뭐예요? 1주차 과제예요. 과제. 쉽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안 돼. 저게 안 돼. 누군가는 저게 안 돼. 막 이런 거를 영상을 훅훅 잘하는데 저게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3이라고 해봅시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상위 50% 나왔어요. 그 뭐예요? 중간이란 얘기죠. 중간. 근데 수능 때 스카이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가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설문을 드려요. 자, 어디서 설문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밑에 이렇게 댓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대기 신청하기를 하시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료 강의 4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무료 강의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게 돼요? 목표도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입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평균적인 목표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 100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 정도예요. 그럼 700만 원을 가정으로 했을 때 이게 이익률 20%, 영업이익률 20%를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3,500만 원 매출을 올려야 돼요. 이때 3,50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30% 가정한다 그러면은 2,300만 원.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재료비나 이런 거 안 들고 인건비로 하는 서비스야. 100% 가까이 될 수도 있죠. 그냥 내 인건비니까. 그럴 때는 700만 벌어도 바로 거의 대부분 내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30%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는 2,300만 원을 가정을 해야겠죠?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균치 2,3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평균값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재 능력치와 비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2,300만 원에 달성한 사람의 매출 2,300만 원 달성한 사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300만 원 달성한 사람의 1주차부터 5주차까지 평균적인 이 데이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과 나의 상태, 이 20가지의 상태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떤 채널을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앞에 이 지표들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풀링 컨텐츠의 탐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율, 구독자 증가수, 풀링 컨텐츠 조회수, 페이지 유입, 검색 유입,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키 컨텐츠 연계율, 키 컨텐츠 조회수, 링크 클릭률, 랜딩 페이지 접속수, 유료 고객 전환율, 유료 고객 수, 객단가, 매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밑에서부터 뚫어 나가게 되면 이 매출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달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밑에 지표가 다 좋은데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출은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제 수행과 이걸 통해서 나머지 19가지 지표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각 지표를 끌어올리는 교육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뚫어 올라가는 것, 제가 샘플로 하나를 열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달성을 했다면 이분은 1주차 때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가 34명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85회, 1,000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분의 달성치와 나의 수치, 나의 1주차 위치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겠다는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롤모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크로 삼아서 내가 할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한 8주만 다니면 됩니다. 아까 8주만 다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페이스면 얼마를 벌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늦어도 10주. 그러니까 2달에서 2달 반 정도 사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9주를 다 다니면 얼마를 벌게 될지에 대한 각이 쓴다고요. 왜?
우리는 3월 모의고사를 보면 걔가 어디 대학 갈지를 대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커리큘럼이 40주잖아요. 40주라는 건 한 학년도 안 돼요. 1년이 52주니까. 이게 9개월에서 1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출을 나올지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가면 뭐 해야 돼요? 재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수하는 것처럼 처음에 내가 갔는데 아예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완전 제로 베이스부터 했어. 그래서 갔는데 내가 281만 원 달성됐단 말이에요. 평균 값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와가지고 가야지. 그죠? 그 다시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못 들었던 게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게 되면서 여러 가지 평균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주차 과제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가게 돼요. 예. 랜딩 페이지에 100명이 접속하면 10명이 골프 퍼팅기를 구매한다. 60명이 구매하게 하려면 랜딩 페이지에 몇 명이 접속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부분에서 이미 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못해. 이거 못하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완전 1주차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기초 지식이 된다고. 아주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전부 다 끌고 오게 되는 것이 그 40주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단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 9주 전에 여러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설문을 제시합니다. 자, 뭘 하냐면 저희는 두 가지를 파악해요. 두 가지를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치, 현재 상태. 이거는 저희가 관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치는 설문을 통해서 받아요. 이 두 개를 우리가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서 목표치로 바꾸는 것이 트레이닝입니다. 현재 상태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아까 전에 한 8주 정도 걸린다 그랬죠? 이 목표치로 설문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벤치마크를 트레이너들이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설문에 맞는 벤치마크, 목표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만들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4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은 걸 가지고 설문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한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너에게 제출을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치에 따른 벤치마크를 알 수가 있다고요. 아, 내가 이걸 달성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평가를 받고 내가 이게 너무 크구나. 그래가지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벌게 되나요? 아니요. 저희는 첫 번째 트레이닝 플러스 3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도 여러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도 100% 환불 받을 수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오거든. 목표치가 설문을 통해서 봤는데 1억이에요. 현실 상태 봤는데 시궁창이야. 그럼 트레이너가 이 사람 쭉 다녀봤자 달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트레이너한테 권리를 줬다고요. 이 사람의 목표치를 깨부수지 말고 그냥 친절히 그만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해라. 여기 다녀봤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게 언제예요? 트레이닝 플러스 3일. 첫 번째 트레이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이 목표치랑 현재 상태를 관찰했는데 내가 혼자 해도 달성이 되겠네. 그러면 그냥 환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트레이닝을 받고 100% 환불을 받아도 여러분들 무조건 이득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하게 되면 대기가 1000대일 수도 있고 1000에서 1200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2주에서 4주 정도를 대기하시면은 연락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촬영 시점에서는. 어떻게 또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처음으로 받으러 오기 전에 그때 결제를 하시면 돼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트레이닝 받으러 오기 전에 결제를 하시고 첫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온 설문을 통한 목표치와 현재 상태 그거를 통해서 트레이너가 구성한 벤치마크를 보게 될 거고 그걸 보고 이것을 내가 받을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벤치마크 대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벌려면 무엇이 부족한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부터는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훈련만 받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도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클릭률이 문제인 경우를 보자면
살림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살림 이렇게 보게 되면 필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를 10만 이상으로, 그 다음에 구독자는 50만 언더로 하게 됐을 때 지금 오늘 노출 확률을 살펴본다면, 만약에 오늘에 만든다면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리뷰는 만점인데 알려지지 않은 쿠팡 살림 추천템, 이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 소프트웨어 기능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짧게 보여드린 거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8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핫 비디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1시간이면 빠른 영어가 들려요 라고 했어요. 1시간이면 빠른 영어가 들려요. 이런 거 뭐예요? 1시간이면 유튜브 조회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한다면 이 구조만 가져와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시켜드려요. 이게 어떤 구조 훈련이라는 건데, 가스라이팅 실제 대화 예시, 용산 전자상가 근황, 실제 화성 모습, 원어민 실제 대화, 이게 모두 다른 썸네일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A의 실제 모습, 근황, 상황. A라는 건 뭐예요? 비디오로 보여줄 수 있는 궁금한 것. 그건 뭐예요? 채널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대감을 갖게 됨. 그럼 요거를 활용하면 뭐다? 2024년 청담동 실제 모습, 200억 펜트하우스 실제 모습, 손흥민 훈련하는 실제 모습, 전교 1등이 공부하는 실제 모습, 사기 암 환자 실제 모습. 이것이 모두 다 같은 썸네일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가 많이 모아놨어요. 그죠? 네. 이러한 구조들을 학습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되도록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뭘 하냐? 지금 이거는 썸네일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썸끝, 원끝 수행하러 가기가 있어요.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살림으로 했어요. 제가 살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썸끝 시작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 살림에서 이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 분야를 모르니까 어떤 것들이 좋은 썸네일, 어떤 것들이 반응도가 좋았던 썸네일인지 제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서 어떤 썸네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엄청나게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와 이거 좋다 안 좋다를 알아내야 돼. 근데 썸네일 부분만 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훈련 플러스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도움 플러스 구조 연습까지, 구조 트레이닝까지 같이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릭률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썸끝은 트레이닝 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어떤 트레이닝이고, 그거 말고 이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최소 6만원, 59,800원이죠. 59,800원으로 한 달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9,8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비즈니스 PT를 들으시는 분들은 21만원, 20만 9,800원 상당의 골드 버전의 멤버십이 같이 제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원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해킹급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주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30주면은 한 6개월 이상이죠. 왜냐면 그 앞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게 돼도 어차피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공개는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PT에서 여러분들의 막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식이 바로 비즈니스 PT라는 거예요. 매주 5강의 기본 VOD가 나갑니다. 자, 제가 하는 강의가 요렇게 매주 5강이 나갑니다. 매주 5강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실행 강의, 핵심 실행 강의가 한 강, 그렇게 가지고 한 주에 6개의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비즈니스 PT는요, 유튜브, SNS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사실은 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빵이에요, 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썸네일과 제목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몇 개냐면 8천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8천만 개의 썸네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떤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저,
유저의 데이터 채널 정보도 저희가 3,000개 이상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퀄리티 있게 가이드가 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유튜브로 수익화하는 방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다시 지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SNS라는 이 전체 마켓의 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MCN은 어때? MCN 망하고 있어. 대형 크리에이터 접는 사람 나와. 유튜브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근데 마켓은 커지고 있어. 그럼 누가 먹고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작아도 매우 높은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게 계속될까요? 지금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장이 다 끝났는데 제가 이걸 팔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저격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타임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수익을 내는 선배들이랑 여러분의 차이는요, 언제 시작했는가 그 정도입니다. 저는 원래는 누구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엄청 무서웠었어요. 근데 비즈니스 PT는요, 감히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85% 안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85%의 누구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하고 있고요, 퇴근해가지고 하는 분들, 주부도 하고 있고요, 어르신분들도 하고 있어요. 44년생도 있습니다. 44년생보다 어리면은 그냥 하시란 얘기예요. 수익화 금액이 궁금하실 거예요. 상위 플레이어는 수십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 플레이어는 월 50만 원 정도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85%라 그랬죠. 그 밑에 15%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수익화 안 됐다고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달에 50만 원 받기 때문에. 그 50만 원은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 21만 원 상당의 멤버십과 동시에 트레이닝도 제공되고 강의도 제공이 된다. 사실 5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 돈이 없어, 내가 생활이 해결이 안 됐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요, 제 채널에 가장 아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 왕초보 강의도 해놨어요. 요것들만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상위 10%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거기가 뚫리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오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인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뭐 해야 된다? 대기한 다음에 50만 원 내고 트레이닝 가가지고 플랜을 이 사람이 뽑아올 거예요. 이 트레이너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맞다 아니다를 보고 환불받는 것이 이거를 달성, 목표치,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작성할 목표치를 현실화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데는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요, 제가 얘기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281만 원이에요. 근데 모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281만 원 구간을 지났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문제일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고 내 삶의 방향을 실제로 한번 바꿔봐야겠다, 성공 포르노가 아니라 성공 결혼식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은 지금 고정 댓글에 대기할 수 있는 링크를 준비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보면 이렇게 댓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궁금하시면은 요 내용들을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여기 대기 신청하기 이렇게 누르셔서 대기를 신청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설문이 나갈 거예요. 설문이랑 VOD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정말 좋은 서비스 특징은 직원들이 그걸 사요. 저희 트레이너 중에 가족이랑 부모님 모셔가지고 비즈니스 PT 듣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할까요? 저희 직원들이 가족과 친척들이 와가지고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분들인데 자기 가족들 데려와서 이거 듣는다고. 다른 트레이너한테. 왜? 자기는 다 차 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이나 야간은 대기가 너무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야간은 대기가 너무 많고 지금 거의 한 3달, 4달치 밀려 있어요. 낮 시간은 좀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낮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대기가 그렇게 많다면서 왜 광고를 하냐, 그런 말을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대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이렇게 알아뒀다가 나중에 내가 삶에서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때가 생기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만약에 제가 더 이상 홍보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더 이상 홍보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비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예요. 이 서비스가 어느 순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홍보를 할까요?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만큼 버는지를 자랑하는 것은 이게 독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는 자랑할수록
우리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 트레이너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 개발자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우리 회원분들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희 멤버에 합류하셔서 프라이드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세요.